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승모 상담의 강동석입니다. 장 초반부터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에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1900선도 위협받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1902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도 반전하면서 오늘 양지수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도 차익 중심으로 2,200억 정도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또 약세 시장 속에서도 최근 또 경고했던 엔터테인먼트주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장주 SM을 비롯해서 키스트, 또 YG 엔터테인먼트, 오늘은 JYP 엔터테인먼트가 장중 10%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8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종목 점검 해드릴 텐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또는 02-3153-2610번 전화도 함께 열려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은 하창범 팀장님과 이명식 전문가님 함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베스트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대구서요. 대구요? 네네. 지금도 대구에서 비가 오고 있나요? 비 조금 옵니다. 조금 있어요. 혹시 태풍 피해는 없으시죠? 예. 네, 다행입니다. 또 아무쪼록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기아입니다. 기아예요. 네. 네, 오늘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20%고요. 네, 가격은 22,700원인데요. 2,700원 이요. 한 3년 가지고 있었어요. 작년에 사셨어요? 예. 작년에 사셨고 그래서 뒤로 해가지고 네, 더 갈 수 있나 어떻게 해가 좀. 네. 어제 오늘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올 수 있나 이렇게 궁금하신 것 네네. 같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목표가 세워드리면 괜찮을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하창범 팀장님 DI입니다. 매수가 2,700원에 비중 20%인데요. 목표가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이번 주 시장의 큰 특징이 바로 대선 테마주가 거의 급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어제까지만 해도 안철수 관련주가 올랐었고요. DI는 사실 이제 반도체 금사 장비 회사입니다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엔터주에도 좀 속하고 또 테마주를 봤을 때는 오늘의 상승은 정운찬 전 총리가 제3당을 통해 가지고 대선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잠깐 나오다 보니까 또 정운찬 테마주로도 엮이면서 오늘 이틀 연속 상한가를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DI가 이제 정운찬 테마주로 엮인 이유를 보면 이제 가수 싸이가 결혼식을 할 때 정운찬 전 총리가 이제 주례를 봤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이의 아버지하고 실제주하고 싸이가 이제 박재상 씨죠. 네, 박재상 씨 아버지하고 아버님 DI 사장님하고 정운찬 총리가 신분이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반도체 관련주입니다만은 대선 관련 테마주로 엮였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꼭 대선 테마 아니다 그래도 이제 싸이의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엔터주에 엮이면서 DI가 사실 반도체 회사랑 엔터주는 상관없는데 이제 자기 아버지네 회사다 보니까 같이 좀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DI는 사실은 작년도도 적자였고요. 올해 1분기도 적자였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으로서는 접근할 수가 없고 지금 현재 가장 강한 테마는 바로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주까지는 이제 싸이의 강남 스타일로 올라갔다면 이제는 정운찬 테마주로 좀 올라가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정기적 테마주는 사실 얼마까지 가고 그런 거는 상당히 좀 기술적으로만 접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차트를 보면서 부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같이 차트를 봐주시면요. 4월 달에 조금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4월 달에 이렇게 급등한 적 있습니다. 상한가 4번 정도. 이때도 바로 세종시 관련 정운찬 테마주를 한번 엮였었다 말씀드리겠고요. 이때 이제 이미 시장에서는 알려졌죠. 이 DI라는 종목이 정운찬 테마주구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테마주구나 그렇게 말씀드렸고 잘 좀 행보하다가 8월 달에 한번 상한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요때는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대박을 치면서 지금 현재 엔터주 강세와 함께 같이 편성했다 말씀드리겠고 최근 이틀 연속 상한가는 바로 정치 테마주 정운찬 전 총리의 대선 출마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날아간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봉으로만 묶어보면요. 이런 테마주들은 내일 정도 하루 쉴 수는 있어도 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 관점 가지시고요. 좀 긴 그림에서 한번 봐드리면 전체적인 회사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실적이 좀 감소하다 보니까 하향 트렌드를 좀 그려왔습니다. 하향 트렌드 그려왔는데 지금 올라가는 거는 테마주 성격으로 갔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으로 접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주봉 관점으로 갔을 때 장기적으로 지금 이렇게 2,000원 밑에 있었으면은
털릴 물량은 제가 판단할 땐 다 털렸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이런 가격 저항, 3천에 대한 가격 저항 부담은 좀 없지 않나 조금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워낙 지금 힘이 강하기 때문에 최근의 상승세는 조금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은 자, 상한가를 한 번 치고 쉬었고 오늘은 두 번 치고 쉬었죠. 그러면 확률적으로는 사실 확률에 베팅하는 게 주식이긴 합니다만은 확률적으로는 내일은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까지는 조금 뭐 시세 조금 즐겨 보시고요. 일단 쉬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약간 중기적 관점에서는 한 2,100원 정도가 지지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만약에 2,100원 밑으로 다시 내려오면 이 종목은 다시 밑으로 잠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워낙 그 테마 열풍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만 지켜봐 주시고 목표가는 따로 설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그림은 2,100원이 지지되는 선에서 조금 보유하시고 목표가는 뭐 글쎄 매수가까지 기다리신다는 생각보다는 조금 시세를 지켜본 후에 차후에 좀 판단하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면서 중요한 거는 2,100원을 지지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DI 2,100원 지지 여부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하창모 팀장님도 강남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창모 팀장님이야말로 진정 강남 스타일이 아닌가 합니다. 다음 종목은 ICD입니다. 매수가 13,600원에 비중이 30%, 목표가 전망이 궁금하다 하시는데요. 엊그저께 13% 급등이 있었고요. 오늘 장에서도 4%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임영식 전문가님. 네, 그 ICD 경우는 일단 바닥권에서 탈출하는 그런 그 신호가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은 뭐 중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대응해도 괜찮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ICD가 그 최근에 ICD뿐만 아니라 뭐 삼성과 관련된 반도체, LCD 장비 업체들의 경우 주가가 급락이 나타났던 뭐 배경 요인은 다들 그 아시다시피 특허 문제가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그 3, 4분기 발주 물량이 지연이 됐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애플과의 그 특허 소송 문제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신기술을 빠르게 그 도입할 그런 그 계기 촉매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ICD의 경우 금년 연말부터 내년까지 그 성장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스마트폰의 그 화소가 계속해서 그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800만 화소에서 일부 신제품의 경우는 1,300만 원 화소까지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핵심 그 전공정 장비를 그 납품하고 있는 그 회사입니다. 삼성의 최근 2, 3년 동안 한 7, 80%를 독점하다시피 납품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긍정적 수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그 지난 그 5월달 급락 국면이 나타난 이 상황까지 주가가 크게 올라가기에는 좀 그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고요. 반면에 그 6월 초에 그 다시 한번 그 거래량이 급증했던 가격대 18,000원과 19,000원대입니다. 이 가격대를 돌파한다면은 2만 원대 부근까지 상승 흐름이 전개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18,000원대 저항이 예상된다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 소식과 함께 일단 차트를 보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단기적으로는 뭐 17,000~18,000원까지 일단 끌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단기 그 변동성 변수를 고려하여 그 일부 그 15,000원대를 일시적으로 이탈할 때는 부분적으로 차익 실현하시고요. 1차적으로는 18,000원, 2차적으로는 뭐 22,000원까지 계속해서 끌고 나가는 그러한 그 보유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다음 종목은 LG화학입니다. 매수가 28만 700원에 비중이 10%. 9일 매수하셨는데 9일 매도 시점을 놓친 것 같은데 전 고점까지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문의하셨습니다. 30만 원 선을 다시 한번 위협받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잘 갔던 차화정 정말 끝난 걸까요, 하창모 팀장님? 네, LG화학은 뭐 최근에 오늘 보면은 뭐 지난주부터 8월 중순 이후로 시장이 조금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가장 먼저 조정을 깊게 받은 섹터가 바로 화학 섹터입니다. 그도 그런 것이 지금 화학 섹터 같은 경우서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많이 이제 큰 모멘텀을 말씀드리죠. 근데 지금 약간 그 중국 증시가 사실 이제 우리나라 화학 업종을 대표할 때는 중국 증시를 안 볼 수밖에 없는데 중국 증시가 사실은 가장 중요했던 2,100포인트를 깨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중국 상해 지수 잠깐 제가 같이 본다 그래도 중국 상해 지수는 지금 상해 지수 포인트가 2,050포인트까지 일봉입니다만은 상단 지지 라인을 볼 때 2,100선이 좀 깨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수만 놓고 보면 중국 증시가 경기 부양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오히려 거꾸로 봤을 때 그만큼 지금 중국에서는 우리가 기다리는 만큼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카드가 안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역발상도 필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G화학 같은 대표적인 화학 관련주들이 좀 하락세, 최근에 호남소유 같은 경우도 25만 원 내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LG화학은 사실 그 실제적으로 이제 화학업종도 좀 속하고 또 배터리 부문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IT 쪽, 자동차 쪽도 좀 접할 수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멘탈 최근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펀더멘탈이라는 표현보다는 센티멘탈이라 그럽니다. 즉 투자 심리가 약간 주가의 발목을 잡는다. 그렇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면 뭐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만 LG화학은 사실 최근 5월 이후에 약간 상승 트렌드 라인은 어제부로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딱 1900포인트를 이탈하면서 대형 프로그램 매도세가 부축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형주들은 지금 약간 몰매가 다른 개별주보다는 크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이렇게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 영향을 조금 탓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전반적으로 1900포인트 이탈 이후에 일시적인 반등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지금 LG화학은 제가 차트 잠깐 보면 파란 선이 60일선인데 보시다시피 약간 요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예. 보통 이제 60일선 이탈하면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돌리는다는 거는 그나마 그렇게 나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은 뭐 꼭 그 30만 원에 대한 일시적 이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재반등 시 매도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는 좀 보유를 하시고요. 물론 뭐 제가 재반등한다면 단기적으로는 30만 이탈 이후에 한 31만 5천 원 정도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 정도 선에서는 이익 청산하시고 중요한 거는 화학 섹터는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단기 트레이딩에는 좀 국한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전 코스피 지수가 1900선도 깨지긴 했는데요. 현재는 19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2천억 원가량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지금 OCI를 갖다가요. 네, 3월 초에 26만 천 원에 한 33%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네, 3월 초에 사셨어요. 예, 그래서 네, 바닥인 줄 알고 좀 잡았는데 워낙 네. 떨어져서 손절을 못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향후 전망이 어떤가 하고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기적인 좀 목표가 손절가 한번 짚어드리면 괜찮을까요? 네, 뭐 단기 그 목표가하고 네. 그 앞으로 저 전망이 있으면 좀 장기로 좀 가져가 볼까 생각도 네.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전망까지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명식 전문가님 OCI입니다. 매수가 26만 천 원에 비중이 33%, 또 단기적인, 장기적인 목표가, 손절가 함께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좀 길게 가져가시면은 승리합니다. 일단은 그 현재 그 태양광 업체의 그 공급 과잉 산업 구조조정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그 지연되고 있는 것이 그 폴리실리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빨리 구조조정이 돼야 되는데 OCI의 경우 그 중국 비중이 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공급 과잉 문제가 해소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그 필요한 상황이고요. 국내로 그 눈을 돌리면은 그 하나 같은 경우는 뭐 적극적으로 태양광에 투자를 하고 있고 웅진그룹이라든가 기타 일부 그 KCC의 경우에는 발을 빼는 양상입니다. 근데 그 폴리실리콘의 경우, OCI의 경우에는 폴리실리콘에 있어 세계적인 뭐 핵심 기술과 원가 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급 과잉 문제만 해소된다면은 다시 한번 주가 탄력이 그 견조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요인은 그 일본에서 원전 비중을 그 장기적으로 15%까지 줄이고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에 그 집중하고 있고 미국에도 그 여기에서 그 대체 에너지에 대한 그런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 시각에서 여유 있게 대응하신다면은 그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그 회복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CI 그 주가 차트를 보면은 현재 길게 보면은 그 작년도 9월달 1년 넘게 한 20만 원대 전후에서 다중바닥을 그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 펀더멘탈에 대한 주가 하락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다만 단기적으로 200일선이 23만 원대를 돌파하기까지는 거래량 증가가 나타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좋아진다든가 매출이 그 증가한다든가 여러 가지 변화 사항은 수급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증가와 함께 외국인이라든가 기관 수급 동향에 적어도 뭐 일주일 이상 개선되는 그 상황을 볼 때 그때 추가 매수 들어가시고요. 현재는 그 에너지를 응집하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보유로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탄력적인 그런 그 긍정적 그 주가는 뭐 26만 원대까지 단기적으로는 이루어질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조금 긍정적인 전망 내놓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포스코 ICT입니다. 매수가가 7,000원의 비중이 25%인데요. 현재 7.7%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창문 팀장님. 네, 그 포스코 ICT는 지금 보면은 대선 때문에 피해를 보던 종목입니다. 대선 때문에 그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ICT
보통 이제 대기업들은 삼성도 마찬가지고 해서 뭐 포스코 마찬가지고 뭐 LG도 마찬가지인데 대표 SI 업체를 하나씩 다 갖고 있습니다. 시스템 통합이라 그러는데요. 실제적으로 SI라는 건 IT 서비스라든지 엔지니어링을 하는 업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한 여름 정도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박근혜 아마 새누리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대기업들 그 규제 측면에서 SI 업체들도 대기업 몰아주기다 해가지고 사실 많이 이 종목들이 포스코 ICT라든지 일부 동부 CNI인가요? 대부분의 이제 대그룹사들이 갖고 있는 SI 업체들이 그 급락을 면치 못했다 말씀드렸고, 그런 와중에 오히려 경봉 같은 일부 테마주들이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 좀 생겼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일단 실제로 포스코 ICT 어떤 전체적인 어떤 실적이라든지 저는 펀더멘탈적인 면에서는 별 이견이 없고요, 사실은. 이것도 센티멘탈 때문에 제가 오늘 그런 표현을 많이 쓰겠습니다. 심리적인 요인이 포스코 ICT 주가를 발목을 완전히 잡아버렸지 않나,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왜 제가 펀더멘탈은 괜찮다고 말씀드리냐면, 그나마 그 올해 5월달 같은 경우도 5월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인천하고 김포 고속도로 관련해서도 ITS를 수주했죠. ITS라는 건 이제 지능형 교통 시스템 우리가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ICT 시가총액 1조 정도 수준의 회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좀 급락했지 않나 보겠고요. 잠깐 차트를 잠깐 보면 제가 표시를 해놨죠. 한 5월달 정도로 기억이 나네요. 이때도 이제 그 9,380원에다 급락을 했고, 최근 7월 접어들어서 계속 하향했던 것도 대부분이 SI 업체, 대기업 SI 업체에 대한 규제 자체가 발목을 잡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주가 좀 견고하게 반등한 흐름을 보여줬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회사가 갖고 있는 기본적 요인을 갖고 가지 않나 보겠고요. 조금만 길게 보면 그래도 작년 여름부터는 조금 저렇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내려오고 있다는 것은 좀 부인할 수 없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SI 업체들은 그 탄탄한 회사고 약간 회사에서 백본 역할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가 안 갈 때는 참 안 가는 종목입니다. 갈 땐 잘 가는데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땐 지금 7,000원 정도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매수할 가격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잠깐 월봉으로 돌려본다 그러대요. 실제적으로 중간중간에 뭐 세계 경기 불황 때문에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기조는 그래도 한 6,000원, 7,000원 정도는 견고하지 않나 보겠고, 한 가지 부담스러운 거는 2010년도부터 약간씩은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정리를 해드리면 현재 급락 속도는 좀 과했다. 그리고 6,000원, 6,500원 정도는 단기 바닥권이다 공감하고요. 돌리는 데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트렌드가 조금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세워드린다면요, 실제적으로 손절 라인은 대략적으로 한 6,400원 정도 좀 잡으시고, 추세를 돌린다 그랬을 때는 돌리는 추세 라인을 조금 설정을 조금 해보면요, 대략적으로 한 7,500원, 8,000원 정도까지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좀 25% 정도면 적절한 비중이라 생각이 드는데, 조금 보유를 하시고요. 보유할 상태에서 한 7,500원, 8,000원 정도에서는 일단 조심스럽게 추가를 지켜보는데, 요 정도 수준에서는 조금 정리했다가, 결론은 포스코 ITC라는 주가는 투자 관점에서는 좀 재미는 없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ICT 손절가 6,400원, 목표가 7,500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메디포스트입니다. 매수가 11만 6,800원에 비중이 50%. 어제 매수하셨다고 하십니다. 목표가와 또 기간이 궁금하다 하시는데요. 줄기세포 효용 증진 특허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명식 전문가님. 네, 그 메디포스트의 경우에는 일단 기술력은 검증을 했는데 지금 고평가 상태입니다. 무려 퍼가 그 970배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최근 그 판매허가가 나타난 그 카티스템에 대해서 매출이 그 하반기,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얼마나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지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은 최근에 바이오주의 그 편승에서 현재 단기적으로 상승하긴 했지만은 단기 그 급등 양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눌림목이라든가 그 기간 조정이 있은 후 다시 한번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적극적으로 그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뭐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그 뭐 셀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뭐 퍼가 12배고요. 셀트리온은 뭐 30배인데 메디포스트는 970배이기 때문에 일단 이 점을 염두에 둬야겠고요.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일시적으로 눌림목 조정이 오면은 10만 원대 것까지의 눌림목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재 그 최근 들어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난 6월 달에도 그렇고 최근에도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물량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났는데 추가적으로 이러한 그 거래량이 한 3, 4일 연속 나타난다면은 뭐 12만 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추가 상승한다면은 한 15만 원권까지 추가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메디포스트의 주가는 15만 원까지 보고 일단 대응해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코스닥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관이 매수 전환한 게 힘이 된 것 같은데요. 505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LDT입니다. 매수가 4,370원에 비중이 30%. 매도해야 되나요? 보유해야 되나요? 문의하셨습니다. 하창몬 팀장님. 네, LDT는 그 팹리스 업체입니다. 팹리스. 팹리스라는 건 이제 그 영어를 제가 잘라드리면 앞에가 팹, FAB가 있고 리스죠. 그러니까 공장이 없는 반도체 회사입니다. 근데 반도체 회사들은 좀 보면 이제 팹리스 회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공장을 지어가지고 반도체 부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설계라든지 실제적으로 디자인 아니죠. 설계 같은 것을 하는 약간 주문형 회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 이제 트렌드 자체가 팹리스 업체도 있고 파운드리 업체도 있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제가 나눠드렸고요. 뭐 LDT 같은 대표적인 반도체 관련 팹리스 업체라고 제가 미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LDT라는 종목은 사실은 보면 제가 판단할 때는 시가총액이 한 250, 300억 정도 작은 회사고 또 작년 제가 영업이익도 잠깐 보니까 뭐 이익은 나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 매출이 한 132억. 그리고 이제 작년도 영업이익도 한 7억 정도 나면서 2010년도보다는 확실히 실적이 조금 줄었지 않나 보겠습니다. 반도체 경기 자체가 뭐 하이닉스 주가 보면은 다음 나오지 않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반도체 경기 자체 계속적으로 조금 디센딩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LDT도 그런 흐름을 변치 못하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님께서 글쎄 어떤 관점에 접근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은 저희가 쓰는 표현으로 복불복입니다. 사실은 펀더멘탈 때문에 갈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회사가 갑자기 우리가 모르는 어떤 다른 변수가 들어와서 급등할 수도 있고 상당히 판단하기 어렵다 좀 말씀드리겠고요. 잠깐 차트만 보면 일단은 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보유입니다. 예, 보유고요. 최근 한 글쎄요 한 4개월 정도 보니까 중간중간에 상한가를 한 번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상한가를 뭐 지금도 어제 며칠 전에도 상한가를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상한가 한 번 치고 나면은 상한가 한 번 하고 올라가고 나면 쭉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때 이제 공시를 좀 확인해 보면 소수 계좌 집중 계좌 소수 종목 소수 지점 집중 계좌로 약간 거래소에 신고된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루 거래 대금이 오늘처럼 4억 이상, 5억 이상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일부 세력들이 좀 올렸었지 않나 그렇게 좀 보겠고요. 조금만 큰 그림에서 보면 확실히 회사가 작은 회사다 보니까 조금 주가도 지금 주봉을 보고 계신데요. 등락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네, 심해요. 2012년도 어떤 요인 때문에 급등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때는 아마 애플 그 스티브 잡스 사후 이후에 IT 올라갈 때 같이 등달아서 급등했던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수준에 조금 자리매김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유하십시오. 보유를 하시고요. 아마 보니까 제가 판단하건데 한 4,300원 정도 우리 투자관이 매수가 정도는 지지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반등 시 매도입니다. 예, 반등 시 매도하는데 일단 가격은 중요한 건 한 5,500원은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길게 가져갈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LDT까지 상담 맞춰드리고 이상으로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8월 기업과 소비자의 경제심리 지표가 3년 4개월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및 경제심리지수를 보면 제조업 중 중소기업의 8월 업황 PSI는 69로 전월의 72에 비해 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기업 경기 실사지수인 PSI가 100을 넘으면 기업의 경제심리가 과거 평균보다 개선되는 것이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입니다. 또 PSI가 기준치인 100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은 기업 심리가 그만큼 나쁘다는 의미입니다. 중소기업 업황 PSI는 넉 달째 하락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5월에 69 이후 처음으로 70을 밑돌았습니다. 대기업의 업황 PSI는 74로 7월보다 4포인트 올랐지만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정부가 기업 투자와 민생에 부담되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기획대정부 관계자는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 활동 및 서민 생활과 관련된 규제 가운데 잠정적으로 유예해도 괜찮은 것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부처별로 유예할 수 있는 규제들을 추려낸 후 적용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산업업종별 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의 제안을 받아 기업 애로사항을 개선하는 스몰볼 정책을 내놓았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양도성 예금 증서, 즉 CD금리를 쓰는 대출 비중이 2년여 만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원화대출 잔액 1,093조 원 가운데 CD 연동 대출은 297조 1천억 원으로 27.2% 차지했습니다. 이는 2009년 12월 말 49.6%의 절반 수준으로 CD 대출 비중은 최근 2년간 3개월마다 2에서 3%포인트씩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런 추세로 나가면 2에서 3년 내에 CD 연동 대출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CD의 빈자리는 대부분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코픽스 연동 대출이 메웠습니다. 6월 말 코픽스 가계대출 잔액은 155조 2천억 원으로 전체의 34.2%로 CD 대출 비중을 앞섰습니다. 가계대출에서 코픽스가 CD를 역전한 것은 2010년 1월 코픽스가 도입된 이후 처음입니다. 부동산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신도시 일대에서 대형 아파트가 작은 평형보다 더 싸게 팔리는 가격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B아파트 18층 전용 면적 153제곱미터가 지난 6월 8억 6,208만 원에 거래돼 같은 단지의 더 큰 평수인 168제곱미터 아파트보다 3,500만 원가량 더 비싸게 팔린 것으로 신고됐습니다. 이처럼 면적이 작은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이 큰 평형을 추월하는 사례가 용인뿐 아니라 일기 신도시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대형 아파트의 공급 과잉과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 1인에서 2인 가구 증가세 등이 맞물린 결과로 매매뿐 아니라 전세에서도 이 같은 역전 사례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님은 하창본 팀장님과 이명식 전문가님 함께 하셨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토요일이죠. 양순모 전문사단의 강연회가 펼쳐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방문과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태풍 뱀빈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쪼록 피해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